안녕하십니까. 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업병이 있다고 하죠. 저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차 문을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필을 들고 제가 차 문을 열고 있더라니까요. 또 어떤 날은 지휘봉을 들고 슬리퍼를 신은 채로 퇴근하면서 차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요즘 제가 새로운 직업병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한 뒤에 어느 정도 어떤 이론을 이제 실전에 적용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뉴스가 나오면 거기 나오는 어떤 유명인, 이제 요즘에는 어, 인터넷을 검색하면 생년월일이 뜨기 때문에 신은 잘 몰라도 뭐 앱을 통해서 이제 사주를 금방금방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그분의 어떤 삶을 같이 공감해 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성공한 사람이면 또 이래서 성공했겠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때는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분과 공감을 하면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본다고 할까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좀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도 더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의 기륭화복을 보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뭔가 보이지 않은 세계, 또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공감하는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진 거, 이게 제가 사주 공부를 통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방송할까 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SBS 텔레비전에서 집사부 일체 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뭐였냐면은 그 뇌과학자 정재승 씨가 출연해서 집사부일체 멤버들을 그 멤버들의 그 뇌를 MRI로 찍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뇌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쭉 보는데 뇌 MRI를 찍었는데 그 멤버들의 멤버 각자의 어떤 뇌 구조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그 뇌가 잘생겼다, 또는 머리가 좋다, 창의적이다, 또는 뇌의 크기가 월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순간 그러면 그분들의 사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지? 뇌 MRI 결과 머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들의 사주 구조는 어떨까? 이런 그 궁금증이 생겨서 바로 이제 사주 텔레비전을 보면서 사주와 매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놀랍게도 MRI 결과 나타난 그 멤버들의 사주와, 그러니까 그 멤버들의 뇌 MRI 내용, 그 분석 결과와 사주를 통해서 제가 오늘이 6회째인데요. 소개하는 공부 잘하는 또는 뇌가 좋은 뭐 그런 구조와 100% 흡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실전을 통해서 그 배운 거를 이제 정리하죠. 그런데 이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거나 또 적용했을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이론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집사부일체 멤버의 뇌 MRI 분석 결과를
사주로 풀다. 거창하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게 참 사주가 접해보지 않았을 때 막연하게 좀 어떠어떠하다, 나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너무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고 해서 폄하하거나 도대체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학문적인 것을 버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사부 일체 멤버들의 뇌 MRI 촬영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나온 분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쓰면요, 창의적이다,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정보를 연결하는 기능이 좋다, 계산은 싫어한다, 그리고 가장 잘생긴 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굴까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에 나타난 정보가 MRI 스캔 그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될까요? 자, 사주를 소개합니다. 자, 사주 내용은 월축, 갑신, 기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잘 모릅니다. 자, 지금 6개를 가지고 이분의 어떤 두뇌 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 신은 잘 모르죠. 오늘이 6번째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다 보셨다면 아마 머리 좋은 사주 구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 사주 풀이를 옆에 써보죠. 1번에 갑기합이 일단 보입니다. 이렇게 갑기합이 보이죠. 두 번째, 을축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을목이나 간목은 지금까지 계속 강의한 내용 같이 겁살과 잿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간지 구조죠. 세 번째는 신금과 축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 묶어지면 신금이 축토에 들어가면 신금의 어떤 성향, 뭔가 단단한 성향이 이렇게 물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를 쓰는, 마치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해진이라든지 사술, 뭐 인미, 이런 구조와 함께 머리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뇌가 좋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머리 좋은 사주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신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갑기 그럼 관이네 무슨 관이 많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비겁이 많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개인의 사주에 있어서 겁살, 잿살, 요거 겁살과 잿살이 하나만 겁재살만 있어도 엄청나게 두뇌가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뇌를 활용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신축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봐도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만 생각하거나 급제설만 생각해도 엄청 머리가 좋은데 두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MRI 스캔 내용대로 굉장히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싫어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보면 수학을 좀 못하지 않았을까,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기토를 중심으로 봤을 때 기는 이제 흙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갑기합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목이라고 하는 뿌리가 기토 땅에서 제대로 성장하려면 물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이 기토라고 하는 토양이 나름대로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토양이 돼야지 또 갑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수기가 있어야 기토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갑기 이런 구조가 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더 좋은 사주 구조가 되었겠지만 지금 현재 수기가 부족합니다. 수기는 토 입장으로 보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거를 양생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양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부양한다 이런 내용이고, 산다 그 다음에 고쳐 이렇게 해서 내 삶을 살고 양육할 수 있는 공간, 양육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수기인데, 이 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양생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계산을 싫어한다. 만약 이런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은 수학을 좀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런 학생이라면 수학을 못하겠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죠. 그리고 이분이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신월이 상징하는 것은 여름인데요. 이제 여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수 안에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월에 태어난 사람 뭐냐, 굉장히 성격이 느긋합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의 열매를 상상만 해도 기쁘죠. 이 많은 열매 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은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과수원의 열매를 지키는 뭐 과수원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죠. 사람들이 내 과수원에 와서 물건 훔치는 거를 막는 뭐 그런 일만 한다고 해도 이 과수원의 열매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신간이 편하죠. 그래서 이 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좀 걱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걱정 안 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뭐 그런 걸로 걱정해? 그렇죠.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양세형 씨입니다. 자, 이 사주의 구조를 보면 겁살과 제살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사고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거나 여러 가지 뭐 골프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 나오는 멘트 하나하나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멘트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름 뭐 코미디언 기질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이 타고난 머리 구조가 겁살과 제살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신축 이런 구조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야말로 기기묘묘한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과 독특한 어떤 뭐 좋은 두뇌라고 할까요? 그걸로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여기 갑기압이 상징하듯이 뭔가 갑기압은 미래의 어떤 미래를 계획하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더라도 뭔가 공익적인 어떤 뭐 드라마에 출연한다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뇌과학에서 얘기했던 창의적이다, 머리가 좋다, 정보 연결한다, 계산 싫다, 가장 잘 생긴 뇌다. 거의 사주 내용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사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요. 무인년. 두 번째 사주는 거기 뇌과학에서 이제 데이터로 나온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IQ가 150이다. 그 다음에 뇌의 크기가 월등하게 크다. 그리고 뇌의 주름이 좋다. 뇌가 굉장히 주름이 있는 사주가 좋은데 뇌 주름이 여기 그 집사부일체 멤버들 중에 1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이 다른 사람보다 뭐 강하다, 뭐 높다, 뭐 좋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무인년 경신월 무자일 신은 잘 모릅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요. 분석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요. 자, 여기 무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인호술 삼합이죠. 인호술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수가 잿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자라고 하는 이 일주도 잿살 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경이라고 하는 조합은
아까 위에 과수원 사주를 설명했는데요. 무토라고 하는 공간에 경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주에 무경이 있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그 입신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사회에서 뭔가 좀 한턱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사주에서 보면 둘 다 신월에 태어났죠. 신월. 자, 여기 이분도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신월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리듯이 신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과일을 크게 하려면 병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인년에 태어났는데 여성입니다. 그래서 대운이 그러니까 20대 정사, 그 다음에 이제 10대 모, 그 다음에 기미,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 때는 이렇게 됐고요. 병진, 이렇게 돼서 화기가 신월에 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양세형 씨도 지금 대운이 사오미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대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무자라든지 또 잿살간지 또는 무경이라든지 경신이란 이 구조도 좋고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IQ가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걱정이 당연히 적고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여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대로 리정이라고 하는 분의 사주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이 좋고 계산을 잘하며 뇌의 해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좌우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사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좋고 계산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특이하죠. 좌우 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병인년, 신축월, 임술일, 무신시.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죠. 여기에 보면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가 있습니다.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술의 간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수레간지는 엊그제 얘기했죠. 신정임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간지입니다. 두 번째,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년에 태어났으니까 인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후술 삼업이 되죠. 방금 위에 설명했던 리정씨의 사주도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임수 그 다음에 축토 또는 뭐 축 중에 개수를 합치면 결국에 이게 겁재천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월에 병신합을 하면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축월에 태어나면 따뜻한 병화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축월에 태어났는데 병화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병신축 이런 구조가 돼서 시공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축월의 시공도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 신축이라고 하는 구조가 또 보이네요. 아까 양세형 씨 사주와 마찬가지로 여기 신금과 축토 신금과 축토가 모이면 모신이죠. 그래서 신축 이렇게 구조가 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래서 5번은 신축 구조. 그러면 정신임 구조에다가 겁재천살, 그 다음에 병신합, 그 다음에 축월시공, 신축. 정말 부럽죠. 사주 구조가 완벽하고 그야말로 두뇌로 생각한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축월에 태어났는데 지금 대운이 모군으로 흐르죠. 그래서 축, 인묘, 진 이렇게 모군으로 기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을 기르거나 또는 뭐 교육적이거나 뭔가 똑같은 방송을 하더라도 어떤 뭐 에로로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공익적이면서 미래를 암시해주는 어떤 좋은 에너지를 보이는 그런 연예인이죠. 누군지 얼른 이해가 되시죠? 자, 이분은 이승기 씨입니다. 네. 뇌과학에서 MRI로 나온 내용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주풀이한 게 훨씬 더 좀 더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번째 사주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는 방송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포와 불안이 있다. 그 다음에 겁이 많고 고소공포증이 있기도 하고 폭력을 싫어한다.
뭐 공격성은 적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사주를 소개합니다. 이분의 사주는 신유년 기해월 기해일, 신은 잘 모릅니다. 자, 이 사주를 분석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해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해해라고 하는 물은 그냥 해에만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물인데, 이 해해라고 하는 물은 어떤 경우에 가장 가치가 있냐면, 신금이나 말하자면 금기를 머금었을 때, 자연 이치로 보면 가을에 신금, 천간 신금, 또 지지로 보면은 유금이죠. 그래서 이 신유금이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해수에 풀리는데, 그때 좋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게 정화라고 하는 열기가 유금 시종자를 해에 풀리게 해서 나중에 간목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사주 패턴이 되죠. 그런데 이 사주는 약간 아쉽게 정화의 열기가 없다는 것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라는 물로만 있을 에너지가 신금, 유금을 만나서 금수가 수기에 풀어지기 때문에 이 사주도 대단히 총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토생금 이런 뭐 식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신금이 해수에 풀린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 경신에서 신금이기 때문에 이 경신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갑부터 성장해서 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장기를 거쳐서 노년기까지 왔기 때문에 살아온 정보를 전부 기억하고 있는 글자가 신유입니다. 이 신유라는 이 글자는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거에 대한 기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간지죠. 그래서 신유가 해수에 풀려서 총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해입니다. 기해를 보면 해수 속에 임수도 있고 간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 임갑기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아까 양세형 씨와 비슷하게 갑기합, 임갑기 구조를 보이니까 뭔가 이분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네, 그리고 해수 지장간 속에 임수라고 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발사하는, 뭐 발사한다면 좀 그렇지만 방사한다고 할까요? 뭔가 어떤 에너지를 순간 발휘할 수 있는, 뭐 스포츠 분야라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공포와 불안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을, 그러니까 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해월에 태어났는데, 해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천간으로 거치면 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매우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해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주를 보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다른 의미는 또 뭐냐면 굉장히 어두운 거를 싫어하고요. 어둠에 대한 굉장한 공포나 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병화가 필요하고,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화가 있다면 정신해, 정신임,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약간 화기가 없는 것이 약간 아쉬움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35분이 됐네요. 자,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방송 그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정재승 뇌과학자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이 더 있죠. 한 분이 더 있는데 빠졌네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5번째 사주입니다. 뭔가 철부지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전두엽을 잘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뇌가 좌우 균형을 맞추고 있다. 방금 이 사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김동현 씨의 사주 구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뇌가 좌우 균형을 맞추고 있고, 뇌의 양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주를 소개합니다. 이 사주는 임신년, 경술월, 병술일, 시는 잘 모릅니다. 자,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임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으로 보면 사오미니까요. 병화가 겁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상으로 병경임, 이런 구조도 보입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영화에 많이 출연하기도 하죠. 술월은 엊그제 방송에서 나온 대로 병화의 열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연월 구조를 보면 병화가 없고 일간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술월에 빛을 줘야 하는, 뭔가 자기가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도 자신이 오히려 부모님을 돕거나, 또는 자기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천간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밝죠. 그러니까 같은 탤런트를 하더라도 천간에 병화가 있고 없으면 큰 차이를 냅니다.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카메라도 잘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많은 출연 제의가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훨씬 더 광 나는 거죠. 예, 뭐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런 간지죠. 병화. 좋습니다.
이분은 네, 소개된 내용은 유수빈 배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뇌과학자 정재승님의 사주를 소개합니다. 6번 6번째 사주죠. 여기는 이제 MRI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그냥 사주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임자년 을사월 정유일, 시는 잘 모릅니다. 자, 이런 사주 구조인데요. 이 뇌과학자는 어느 정도 두뇌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을 그대로 대입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을 적용하면 정화와 사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겁살과 잿살입니다. 두 번째, 4월에 태어나서 4월에 태어났을 때 여름에 4월이죠. 개수가 있어야지 꽃이 제대로 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데 자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천간의 임수는 자수보다는 약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자수가 사화가 분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공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삼자조합의 구조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이 얘기한 대로 정화가 유금에 열기를 제공해서 자수에 풀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정유라고 하는 일주죠. 시간 흐름은 보통 연에서 시로 흐르는데 이 사주 구조는 시에서 연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방향이 연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에너지 방향이 연간으로 간다. 이 말은 뭔가 국가적으로 큰 인물 또는 내 에너지가 국가를 향해서 간다. 국가의 부름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에너지 쓰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사주 구조를 보면 겁재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놀라운 두뇌이죠. 그리고 시공이 좋고요. 에너지 방향이 국가를 향하고 그 다음에 이 을사 간지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기를 무슨 신묘, 신미 이런 간지 구조가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을사유축 간지도 굉장히 총명한 머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겁재살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임기응변에 능하다. 아까 탤런트들의 사주를 얘기했는데 거의 대부분 겁살재살이 있거나 또는 뭐 겁살이 있거나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45분이 됐네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현대과학으로 6분의 뇌 MRI를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저는 시공명리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그 학생의 두뇌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상담해오고 드디어 제 나름대로 이론을 정립해서 그 이론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제가 총명한 머리 구조가 사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고 어제 5번째 강의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양하게 총명한 사주 구조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6분의 MRI 결과 과학 그러니까 뭐 최고의 과학이죠. 뇌 MRI를 이제 찍었으니까요. 그 내용 발표한 내용이 사주에서 제가 일관되게 설명해온 두뇌가 총명한 그런 구조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신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뭐 짠다라고 뭐 그렇게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죠. 어떻게 짜가지고 이거를 일관되게 6회를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6회가 아니라 뭐 몇백 회를 제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제가 이 이론을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 중에 십시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 사람의 머리가 좋다라고 할 때 무슨 인성이 좋다라든지 또는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뭐 관이 뭐 있어가지고 뭐 국가의 도움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시공명리학에서 공부하는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마치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론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일관되게 이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긴 방송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